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건강박사 진희 오성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이의 새로운 건강 파트너 비만을 진료하고 있는 후기 박승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비만 치료에 대해서 우리 좀 많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약물 치료 중에 마운자로가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아마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이 이제 처방 건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운자로, 이전에 처방 건수가 많았던 그 위고비와 관련해서 우리 박 교수님, 예,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뭐 마운자로랑 위고비 둘 다 그 장 호르몬인 GLP-1이라는 이제 그 장 호르몬 갖고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하는 비만 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운자로는 그 GLP-1에다가 GIP라는 다른 호르몬이 더 붙은 약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조금 더 내서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좋은 결과를 이제 보여주었죠. 그래서 결국은 식욕을 억제해서 살을 빼게 만드는 약들이다. 근데 기존에 나왔던 그런 약들보다는 효과가 좀 더 컸고, 특히나 마운자로는 위고비보다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와서 요즘에 시판되고 나서 많이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아마 그 체중 감량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대략 위고비는 한 15% 정도, 1년간 사용했을 때 평균 체중 감량이 한 15%고요. 마운자로는 한 22% 정도 됩니다. 그럼 훨씬 더 그 유리한 그렇죠. 점이 있네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약값이 또 궁금할 것 같은데, 약값 차이는 어느 정도? 그렇죠. 약값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나라마다 다르긴 합니다.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위고비가 최대 용량으로 봤을 때는 2.3ml, 그러니까 대략 한 45에서 한 50만 원쯤 하고요. 마운자로는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최고 용량까지 들어오진 않았고 5ml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5ml가 대략 그 정도 가격입니다. 아마 고용량이 네네. 지금 다음 달부터 아마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네. 고용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고용량을 구입을 해서 네. 또 이렇게 약을 좀 이렇게 나눠 맡기시게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 사실 외국에서도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사실 비싸잖아요. 우리가 이제 너무 비싸죠. 비만약이라는 게 네. 사실 뭐 고혈압, 당뇨약 먹듯이 아직 이제 비만을 질병으로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일단은 뭐 체중 빠진다 이걸로만 생각하면 한 달에 막 50만 원씩 쓰는 게 너무 힘들고, 외국은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이미 비싸네. 외국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논문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열흘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으로 맞는 논문 같은 것도 나와 있긴 한데, 일단 회사의 권장사항은 그건 아니고요. 예, 당연하겠죠. 회사야 뭐.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비용을 줄이면서 어느 정도 적절한 효과를,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낼 게 아니라 우리가 비만 치료하면 보통 권장은 1년 정도는 해라. 그렇죠. 그동안에 좋은 우리가 건강 습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 생각에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까지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마 펜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용량 자체가 이렇게 조절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용량을 아마 본인 스스로 조절을 하게 되다 보면 조금 더 용량이 모자랄 수도 있고, 좀 아무래도 이제 그쵸. 이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체중 감량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감염에 대한 우려. 예, 감염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 예. 뭐 일단 뭐 감염 관련돼서는 사실 크게 그게 뭐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제가 처방했던 분들 중에서 그런 거를 호소했던 분들은 없어요. 없었고, 아까 예. 용량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위고비 같은 펜타입은 이제 그런 조절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마운자로는 한 번 맞고 버리는 방식의 이제 예. 펜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마운자로는 아마 용량 조절을 한다면은 2주에 한 번 맞거나 열흘에 한 번 맞거나 딱 이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면 그건 버리는 거라서. 그렇죠. 만약 위고비라면은, 위고비는 약간 그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아마 이거 저보다 이미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자세한 거 찾아봤겠지만, 그렇겠죠. 다이얼을 돌려서 개수를 세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권장사항은 아니고, 아까 오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셨듯이 그런 그 부작용, 혹시나 이제 그걸 잘못 세거나 하면 용량이 일정치 맞아요.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량이 출시하게 되면 아마 약값이 한 50만 원 정도가 이상이 되게 될 텐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은
이게 약을 사용을 해야만이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한 달 약값을 50만 원 이상으로 책정을 했을 때 뭐 한 1년 정도 쓰게 되면 그래도 500만 원 이상이 되게 그쵸. 되고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가 이제 문제점이 약을 끊게 되면은 요요 현상이 굉장히 심할 맞아요. 수 있습니다. 요요 현상 뭐 어느 정도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약을 끊고 1년이 지나면 한 60에서 70%가 자기 체중을 그러니까 회복한다고 예.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연구도 있습니다. 마운자로나 위고비 둘 다 연구가 있는데 살을 그 한 6개월간 제대로 빼고 거기서 이제 그대로 약을 쓴 사람과 이제 위약이라고 하죠. 다른 그렇죠. 이제 약으로 네. 바꿔서 했을 때 60%가 체중이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요요가 있고 한 5년쯤 지나면 거의 원상 회복 된다. 그렇죠. 예, 이건 물론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평균적인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하는 거에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요요 현상 때문에 이제 다시 수술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서 저희 외과로 이제 오는 분들이 좀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식단이라든지 또는 뭐 운동 또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요요 현상을 좀 줄일 수가 있을까요? 사실 특별한 건 없죠.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가장 기본을 하는 건데 사실 기본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약을 쓰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약은 그런 어떤 우리가 각오를 하고 그런 이제 기본적인 거, 식이 조절하는 것과 운동 습관을 만드는 거 그런 거를 그냥 하는 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계기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짜 비만도가 많이 심하면 뭐 남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서 운동하고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죠. 자기 의지와 더불어서 더 힘든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수월하게 하고 그 약을 쓰는 동안 내가 좀 더 이제 이거를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끊더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다 보면은 빠지다 보면 기분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이제 점점 더 조금씩 더 날아가는 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도 좀 바꾸고 예, 뭐 우리가 먹는 습관이든 이런 게 돼야 이제 나중에 약을 끊더라도 유지가 되고요. 예. 아까 뭐 비만 수술 얘기하셨는데 뭐 저도 많이 비만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비만 수술 권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아까 교수님께서 또 약물 치료하시다가 뭐 여러 가지 요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저희 과에서 이제 비만 수술을 받고 또 이제 체중 감량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또 외과에서 또 해결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 가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라든지 식이요법,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되게 되면은 이제 결국 외과에서 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비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만 환자의 가장 또 다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네. 비만과 동반되어 있는. 그래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뇨 또는 뭐 수면 무호흡증 또는 지방간 또는 또 관절염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있는데 이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뭐 이런 환자분들이 같이 복용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런 환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연구도 되어 있고요. 뭐 그 체중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합병증에 따라서는 목표 체중이 다르거든요. 그 빠지는 정도가 예를 들어서 뭐 무릎이나 관절염 같은 것들을 호전시키려면 최소한 뭐 8% 이상의 체중 감량. 뭐 그래서 우리가 대략은 한 10% 정도를 잡는데 네. 위고비나 마운자로나 다 그거를 넘어서게 이제 체중 감량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연구도 되어 있긴 한데 약간 그 약 두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해요. 네. 사실 실제로 다르긴 해요. 어떻게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수면 무호흡 환자한테까지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승인을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허가 사항으로 승인을 받았고 네네.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심혈관 질환 환자한테까지도 허가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 환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비만약을 먹었을 때 우리는 뭐 물론 체중 빠지는 것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체중이 빠져서 오래 사느냐 이제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체중을 빼서 오래 사는 게 확실히 나온 거는 비만 대사 수술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예. 없었는데 비만 약 중에는 위고비가 최초로 4년간 추적 관찰해서 더 오래 사는 거를 보여준 약이라서 약간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쓸 수 있긴 한데 아까 얘기하신 그런 합병증 정도 선에서는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둘 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위고비가 출시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비만 치료에 네. 대한 그 열풍이 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젊은 여성에서 뭐 급성 췌장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위장관 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합병증들이 보고가 되기 네. 시작하면서 또 약간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나와 있는 어떤 연구들 이제 지금 사실 꽤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혈관 질환 연구 같은 경우는 4년 이상 대규모 연구를 한 거에서는 아, 예. 사실은 췌장염 발생이 비율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시판 후에 췌장염이 조금 생기는 비율들이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렇다면 그 정도로 많이 걱정하면서 해야 되느냐? 네, 그렇죠. 거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좀 보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예, 만약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좀 알리고 확실하게 근거로 차이가 난다는 거는 없긴 하거든요. 네. 보고는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비만도가 뭐 실제적으로 27 이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본인이 보기에 이제 체중이 조금 살이 좀 찐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쉽게 살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처방 기준에 들어가지가 않는데 이게 또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저희 병원에서는 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의사가 좀 더 설득을 해야죠. 환자분한테 더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물론 이제 이런 비만약의 원래 허가 기준이 실제로 이제 허가 기준은 우리나라 비만 기준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비만 기준은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기준으로서 25를 넘어가면 비만이지만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비만약들은 허가 기준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뭐 다른 질병이 없다면 그 체질량 지수 30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 체질량 지수 27이면서 다른 질병이 있을 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최소한 체질량 지수가 27이 넘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만 기준은 25니까 25를 넘어가는 사람들한테서 체중을 빼기 위해서 약 쓰는 거는 사실 국가에서 막 뭐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경우는 뭐 환자분도 그래야겠지만 의사들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제 진료실에 비만도가 26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수님? 당연히 교수님한테 돌려보냈죠. 예. 이게 그 정도로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교수님 박사님이신데도 이렇게 질문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셨나요? 제가 또 우리 해운대백병원 건강지킴이 아니겠습니까? 네.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